금요일 날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론 전반적인 것들을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이죠. 김봉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무덥죠? 얼굴도 불구스레 해주셨는데 아마 저 오시면서 이동하면서 걸어오면서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더운 여름에 대한민국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런 여론 반응도 어떤 계절적인 요인을 좀 타는 경우가 있나요? 빨리 반응한다. 예를 들어 휴가철에는 좀 늦게 반응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휴가철에는 진보가 좀 응답을 좀 덜하죠. 그렇죠.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휴가를 많이 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보통은 여론이 좀 보수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추석 그러니까 한가위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연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투스쿨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3월달에 자녀들이 학교 가는 시즌이 되면 되게 이제 그 민생과 관련된 그런 어떤 민감도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설 명절보다는 추석 명절, 한가위 명절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수화되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여론이 상당히 진보가 좋아진다. 이렇게 딱 그 시즈너블하게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일단은 이제 하여튼 뭐 정부가 보수 정부이면 민생 문제가 걸리면은 보수 정부한테 이제 탓을 하게 되니 그렇게 되면은 그 민생 전국이 펼쳐지는 어떤 한가위라든지 아니면은 그 입학 졸업 시즌이라든지 이 두 가지에서는 보수 정부도 뭐 편치 않을 텐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 정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별로 좋은 시즌은 아니죠. 평가가 이제 좋아질 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요. 외교 행보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좋게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지지율 떨어지면 외국 나가고 이런다고 막 농담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무슨 성과가 있었다 이러면 좋은 거고 그런데 지난 뭐 2022년이었죠. 바이든 날리면 그런 논란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때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때는 바닥까지 빠졌습니다. 24까지 빠졌으니까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겠죠. 그 해에 2번 바닥을 쳤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 긍정률이 한 50 정도 나왔었을 때 최초 갤럽에서요. 그런데 그게 반토막이 됐죠. 24가 2번 나왔죠. 한 번은 만 5세 입학 논란. 그게 한 번 있어서 그때는 주무장관이 그만두는 옷을 벗게 되는 그 과정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이 항상 득점 포인트예요. 대통령은 외교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그때 이제 언론에서 세게 나오는 바람에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대응이 잘못됐죠. 들어봐라. 또 들어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당시 저 홍보수석인가 맞습니다. 홍보 쪽에서 홍보수석이 나와서 국민 듣기 평가로 저희 본능에 듣기평가. 제 귀에 그냥 바이든으로 들리면 바이든인 거죠. 그거를 왜 날리면이라고 정부가 강요를 하는 건지 그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심지어는 여론조사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냐, 바이든으로 들리냐 이런 여론조사까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60% 중반대로 좀 정부에 안 좋은 그런 응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은 윤석열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5월 달인가 취임을 해서 그냥 한 해 동안 굉장히 괴롭고 5월 10날 아마 취임해서 바이든 날리면이 8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8월이 저겁니다. 8월이 만 5세.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이 10월 달인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11, 12월 달에 그러면서는 이제는 그 뭡니까 노조. 특히 이제 뭡니까 운수 쪽 노조를 이제 또 건설 노조 이렇게 두 군데를 뭡니까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했었는데 하여간 2022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죠. 이렇게 이제 그 여론이 시즌별로 계절별로도 영향을 받는 요소들
그 분야, 주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2022년 윤석열 정권 초기의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둘러봤는데 과연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이제 곧 2달이 됩니다. 6월 3일 대선이 있었고 오늘이 8월 1일. 그러면 지금 여론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대통령 긍정률을 보셔야 될 텐데요. 이거는 KSY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한국사회론연구소죠. KSY가 7월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조사 방식은 무선 ARS입니다. 네. 무선 전화번호 가상번호를 썼습니다. 예, 가상번호 쓴 무선 ARS 방식입니다. 네. 예, 조사기관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3번 조사를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네. 의뢰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주 텀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차 조사에서 59.3이었습니다. 2차 조사에서 61.6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58.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2.8 정도 떨어진 건가요? 예, 2.8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가 되죠. 2.6 정도 올라서 35.5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ARS 조사에서 이 정도 나왔다. 부정평가가 높은 편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긍정평가는 60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부정평가도 한 3분의 1 정도는 부정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ARS의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국지표조사 같은 데를 보시면은 전국지표조사는 이것도 이제 읽어드려야 될 텐데요. 네. MBS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MBS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21일부터 23일 조사를 했는데요.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테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리서치가 이것도 역시 자체 조사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역시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교환원이 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높게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RS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고령층이 답할 수도 있다는 추정은 되겠네요. 혹시라도. 예,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ARS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관여자들이 많이 추출되면서 지금 전화 면접에서는 모른 무응답이 한 14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ARS 조사에서는 한 5.7 정도니까 크게 봐가지고는 한 3분의 1 정도, 잘 모른 무응답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ARS에서는 안 나온다. 네. 그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흔히 전화 면접에서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사실 지금은 아직 보류하겠다. 나는 잘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 나는 보류하겠다. 응답을. 이런 분들이 ARS 기계음에서는 반응할 때는 부정평가 쪽으로 좀 일부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긍정평가는 ARS에서도 60 정도다라고 보시면 이거를 하락 60%대에서 50%대로 하락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기 때문에 대략 한 60% 선에서 ARS는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역대 정부로 비교했을 때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한 높은 건가요?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따지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절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시절 요때에 비하면 높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했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인데요. 그때는 집권 초기에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소고기 문제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닥을 쳤죠. 20%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아주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청 높게 시작했다가 급격히 하락했죠. 그거는 사실은 당시에는 이제 그 당선자 신분의 인수위가 있었는데도 당시에 많은 그 농민 단체들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집회도 하고 방송에도 나와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소고기 문제는 이래저래 해야 된다라고 농민 분들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전농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게 좀 간과됐죠. 그러면서 미국에 갔던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2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한 1조 원에 해당되는 소고기를 그것도 이제 뭡니까
그 소고기 원령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뭐 다 수입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폭락을 해버렸죠. 그때 농민들이 다 거리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심지어는 막 그 유모차도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민심이 바닥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차벽을 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땐 엄청난 그 국민 대중의 어떤 욕구가 분출되는 그 시점이었고요. 그 시기를 경고하면서 굉장히 밑으로 빠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지가 않고요. 이번 통상 협상에서도 쌀과 소고기는 완전히 막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따라서. 이 여론조사는 이번 통상 협상 관세 협상에 대한 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혹시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는 아직은 안 나왔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이 여론조사 가운데서 긍정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긍정 이유가 이제 KSY에서는 긍정 이유하고 부정 이유를 이와 같이 이 긍정 평가 이유 부정 평가인데 요거를 차트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요거를 그 긍정 평가 분야, 부정 평가 분야를 같은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긍정 평가 분야에서는 경제 회복이 29.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죠. 그리고 복지 노동 이쪽도 13.0이니까 요 두 개 경제 회복과 복지 노동 때문에. 복지 노동은 아마 이제 SPC 근로자들 저 사망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일종의 현장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지 노동 쪽에 더 임팩트 있게 다가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이라든지 내란 세력 척결 외교안보 쪽에서는 많이 요게 이제 주목을 하면서 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을 긍정 평가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참 재미있는 게 같은 분야를 제시했는데 이 밑에 보면 분야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부정평가 이후에서는 경제 회복이라든지 복지 노동은 쫙 줄어들고 보시면은 보시게 되죠. 외교 안보가 부정평가 이후에서 상당히 높다라는 거 아직 뭐 대단히 이렇게 한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관심사 자체가 이제 외교 안보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나토에서 나토 맞죠? 나토 참석이 안 돼.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평가돼야 되는데 나토에 참석 안 한 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니고 IP4 전부가 참석을 하지 않은 일본도 안 갔고요. 트럼프도 안 간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안 가서 사실은 얻을 게 없는 현장에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그런 회의가 됐기 때문에 안 갔던 부분이 있는데 국민을 담보로 국민 목숨을 담보로 외환을 유치하려고 막 저 NLL에 막 저 아파치 헬기도 보내고 그럴 때는 그런 적이 없다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한다. 이건 제가 그냥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진영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평가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안보라는 측면으로만 따지면 지금 DMZ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긴장감 해소에 이번 정부가 어떤 기여를 했고요. 노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남 대북 방송 이런 것들 서로 멈추고 북한도 바로 반응을 하는 등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긴장감 해소 그리고 이게 평화 무드 조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외교안보에서 이렇게 부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현실도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종합적으로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 정부가 안보에 취약하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지금까지 국방에 굉장히 그 공을 들여왔고요. 그리고 뭡니까? 외국으로부터 특히 미국이죠. 사오는 무기를 좀 덜 수입하기 위해서 국내 개발을 굉장히 노력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우리 독자 헬기 사업을 투자를 한다든지라고 했던 것들은 정당하게 좀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고 저는 그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랑할 거는 자랑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 정부는 국방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별로 그렇지가 않죠. 지금 속보가 올라오는데요. 특검보 차량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고 일단 보여지는 게 윤 체포 시도가 무산이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속보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무산이 됐는지
아마 특검의 입장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검정색 그랜저 차량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나오고 지금 속보에 보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라고 이제 지금 언론들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를 연합뉴스 등등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무산됐다. 지금 갑자기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폭풍 댓글로 분노를 표출해주고 계십니다. 말이 되나? 미친. 체포영장이 무의미해졌네. 네. 실제로 뭐 그 이상의 분노가 다 더 끌어오르고 있죠. 지금 여론조사 뭐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외교, 안보, 국방, 보수 정권의 국방을 튼튼히 했다.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드론을 북의 심장부로 보내서 일종의 도발을 유도를 한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곧 뭐 어떤 방식이든 그들이 방어적인 도발이든 뭐 선제적이든 뭐가 있으면 피해는 곧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인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들의 권력만 지키려고 그런 도발을 유도를 했다. 이런 정권이 보수 정권인데 진영 논리로 어떤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진영 논리로 저런 식으로 외교안보 국방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취약하다라든지 뭐 등한시한다라든지 이런 논리는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전투기 사업을 그때부터 네. 시작을 해서 지금 그게 이제 빛을 발하고 있고 KF-21로요.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독자 헬기를 네. 가져야 된다. 요게 이제 투자도 하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아까 소고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파치 헬기를 미국으로부터 또 이제 수입을 하기로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중고였습니다. 새 거가 아니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자주 국방을 위해서 미국 그 무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국산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있어 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외교 안보가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통상 이 15%로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소고기, 쌀은 더 이상 개방하지 않는 걸로 개방을 막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전농 같은 경우에도 잘 막았다라는 어떤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번 정부의 첫 어떤 큰 위기일 수도 있었는데 그걸 기회 삼아서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으면 국정 평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요거 이제 이 통상 교섭에 대한 것들이 반영된 여론조사에서는 저 부분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상방 압력이 될 수가 있다. 이번 성과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뭐 3,500억 달러에 대한 그거는 지금 대통령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고비를 넘겼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볼 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선업 진출을 뒷받침하겠다. 저건 또 우리가 주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1,500억 불에 대한 조선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정부가 계획이 없이 그냥 밀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내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때리는 대로 맞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어떤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경쟁력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었겠구나라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주 후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 만나 나갈 수 있는 어떤 일정이 확보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정 평가는 상방 압력을 받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낮아질 가능성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은 제거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여름을 뜨겁게 달굴 많은 아마 댓글들에서 늘 비판도 많이 받고 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여론조사 혹시 있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토마토입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를 했고요. 이게 의뢰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렇죠. 뉴스 토마토가 의뢰를 하고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를 했습니다. 28, 29일 조사를
했습니다. 28, 29면 이제 그제. 예.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셨을 때에 네. 바로 이와 같이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가 있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전체 평균으로 보면 32.5 정청래, 22.8 박찬대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 평균으로 따졌을 때 정청래 후보가 약 한 10%포인트 가까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지역별로 잠깐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이제 박찬대 후보께서 인천이시잖아요. 그럼 인천 경기에서 더 높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그 민주당 지지자뿐만이 아니고 모두 다 섞여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특히 이제 호남에서 45.7대 28 이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결과로만 봤을 때에는 요거는 이제 오차 범위가 여기에서는 넘지 않았네요. 오차 범위를 넘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광주 전라가 106명이면 여기서 한 20%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야 오차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한 수치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TK에서 대등하죠. 22.2 대 23.8로 TK에서는 대등하거나 아주 극히 미세하게 박찬대 후보가 더 강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할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가장 중심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어떻게 되느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54.5 대 35.4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 큰 폭으로 앞선다고 봐야겠습니다. 거의 20포인트 차이는 안 나는데 한 18, 19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이 정도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502명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4.4 정도 되는 거니까 8.8보다 훨씬 넘어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 대비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무당층에서는 무당층 여기 보시면 무당층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요. 지금 이 통계표에서 토마토가 통계표를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당이 없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무당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민심으로 반영이 되는 여론조사 30%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6 대 31.5가 되겠고요. 요거는 반영 비율이 잘 아시다시피 30%입니다. 그렇죠. 55, 30,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가 반영되는 대의원에서 박찬대 후보가 상당히 선전한다 하더라도 당심 즉 본질적인 당심인 55 권리당원 분들이 아마 요렇게는 보실 수가 있어요. 민심 당심 동조화 현상으로 따진다면 여기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30%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의원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앞선다고 보더라도 요게 만약에 요게 당심 즉 권리당원의 의견 분포에 가깝거나 권리당원에서 이게 증폭돼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정청래 후보가 지금 앞선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이제 오후가 되면 모든 이제 결과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여론조사는 뭐 여론조사대로 참고하는 것이고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의 장점 그리고 지지하는 바대로 응원을 주시면 좋겠고요. 각종 단톡방 등등에서 이제 네거티브 등등으로 많이 서로 우려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하루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각자가 응원하는 후보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조국 사면 찬반인데요. 완전 대등하게 나왔거든요. 찬반. 그러네요. 똑같네요. 사실상. 요거 토마토 조사입니다. 토마토 조사 지금 보시면은 찬성 45.8, 반대 45.4. 잘 모름이 8.7이니까 되게 적어요. 이게 아마 전화 면접으로 들어가면 잘 모름이 한 15 정도 나올 거는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ARS에서 찬반이 이렇게 완전히 부닥쳤다라고 봤을 때 요거를요.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찬성이 77.7이에요. 그러니까 사면 찬성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찬성이 72.1이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반대가 66.5다. 요 분포 한번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중도인데 중도에서 찬성 40.9, 반대가 49.4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반대가 좀 높죠. 높은 비율이죠. 요 의견 분포를 봐야 됩니다. 즉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찬성이 좀 많아져야 정부에서 부담 없이 예, 사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네.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여지고 저는 눈에 띄었던 게 맨 위에 보니까 남녀가 또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남녀. 남성은 51이 반대고 여성은 48이 또 찬성이고 그래서 아마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 여성 간의 인기 차이인지 어떤 다른 어떤 시각의 차이인지 인기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짚어보셔야 될 거는 전국 지표조사에서 요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측정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데 전승절 행사 참석 찬박인데 찬성이 48 나왔거든요. 요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찬성 48인데 여기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아까 64였습니다. 대통령 긍정률 64에 전승절 찬성이 48이면 요거는 하방 압력입니다. 그래서 대략 국회의장 참석이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여론이 반영이 된 결과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추이가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거는 미국과의 통상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걸 물어보면 한 군데 좀 집중을 해달라라는 여론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왜 미국과 우선 급한 불을 좀 꺼달라라는 여론이 반영이 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이 이후에는 그러면 중국 또 일본 이런데 차근차근히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한번 또 짚어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호감 비호감. 미국에 대한 호감 비율이 지금 62인데요. 바이든 때는 다 7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0년 요거는 1기 트럼프 때. 그때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54. 이번에는 62. 그때보다는 개선이 됐네요. 호감도가 개선이 됐는데 지금 12%포인트 하락했죠. 아무래도 이번 통상 압력. 이라면 압력인데 그 과정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일본은 꾸준히 올라갔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됐는데 최근 K컬처에 대해서 소비국이죠. 최대 소비국이 일본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호 간의 여행객도 많은 그런 여행이 일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북한은 지난 그 정부 시절에 계속해서 빠졌는데요. 이번에 2배가 됐습니다. 10%가 20%가 됐습니다. 더블로 올라갔다는 것도. 서로 이제 확성기 방송도 끄고 전파방해도 이제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화해 협력 모드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좀 더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준비된 거 있으신지요? 굳이 이제 보신다면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보실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요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토마토입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경태, 김문수 요 순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전체 국민 대상으로. 전체.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컷오프인 예비 경선에서는 이제 50대 50 당신 민심 반영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이렇게 큰 비율로 나타납니다. 40. 이게 누구냐? 40. 앞에 이제 조경태 김문수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40.1이면 거의 압도적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은 5대5가 아니고 8대2일 거요. 민심하고 당심이 옛날에 5대5였는데 최종 가서는 이번에 8대2인가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4명을 뽑는 그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죠. 거기에서는 5대5고요. 당신 민심이.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 가서는 당심이 80%나 작용을 그러니까 파이널을 해서 80을 하기 때문에 당심에서 이기는 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4명 안에 가볍게 들어가는 사람이 이 김문수, 장동혁이 되는 거고요.
전환길 면접 본 사람들 그 예, 사람들이 아주 강세를 가볍게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신 80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국민의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고 그냥 100% 여론조사만으로도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지금이 더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뭐 전환길 또는 그 목사 정광훈 정광훈 목사 이런 쪽으로 요새 좀 조용해서 까먹을 만합니다. 요새 좀 조용해요. 전환길의 위세에 눌렸는지 그렇게 마치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전환길 그 유튜브 구독자가 뭐 40만이니까 이 40만의 힘으로 국민의힘 당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거를 그러면 뭐 조금 기본적으로 그 내에 있는 책임 당원이라든지 이 조금 세대를 좀 바꿔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해서 막아낸다던가 뭐가 제도적으로 그러려면 5대5가 아니고 민심을 더 크게 반영한달지 아니면은 민심에서 타당 지지자들도 다 들어오시라 해서 반영을 한달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제도적으로는 지금 거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심 중심으로 가고요. 그랬을 때는 전환길 그 강사를 추종하는 그런 어떤 책임당원들이 그 의향이 더 세게 반영되는 그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은 이게 포지티브 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거티브 썸이 될 수도 있는 경쟁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당이기도 하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의 초반 성과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주자가 누구 한 명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뭡니까 지방선거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 네거티브 썸이 아닌 제로 썸도 아니고 포지티브 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본다면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두 분 중에 누가 대표가 되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새로 출범해서 2달밖에 지나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 성공에 대해서 함께 갈 파트너로서 그렇죠. 그 부분에서 흔들림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이 된 데다가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수사를 그 주변 받는데 인물들이. 황당한 지금 이제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맞습니다. 뭐 자범 이상의 그런 저기를 받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러면 친윤을 계승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이 되는 당심 중심의 지도부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 윤 어게인이 완벽히 완성이 되고 있네요. 이 상황이 되면 이게 과연 제로섬이라도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는 잘못하면 네거티브 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많은 또 합리적인 보수 성향의 분들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울 것 같아요. 마음 둘 곳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게가 결국은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전환길 씨가 최고위원 되겠는데 이러다가 다음번에 또 대표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 당대표 두 후보에 대한 여론 그리고 조국 대표 사면 론에다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여론까지 전반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또 거기에 숨겨진 의미까지 김봉신 대표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세세한 분석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